멘토라 수학 뒤집어서 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반드시 도전하겠습니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하 연습문제 75번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이 좌변함수를 왼쪽 자라고 있는 표현을 쓸게요. 분배법칙 쓸 거예요. 그러면 4-b분의 4a 분배법칙 마이너스 a분의 9b 분배법칙 더하기 aa, bb 플러스 부호조심 플러스 9가 되지. 그래서 녀석을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15 마이너스 분배법칙 b분의 4a 더하기 a분의 9b. 자, 조건식을 한번 천천히 보시면 a랑 b가 둘 다 양수라고 했네. 이게 실수의 기본 성질이다. 그러면 b분의 4a도 값은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양수 스타 1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a분의 9b도 전부 다 큰 양수. 역시 이것도 특정한 값은 정할 수 없지만 양수란 말을 반드시 적어주셔야 돼요. 요거 이므로 모든 문자가 양수야. 그런데 부등식이 있어. 이건 최대최소를 묻는. 그러면 산술평균 바로다가 2분의 b분의 4a 더하기 a분의 9b는 크거나 같아. 기하평균 루트 b분의 4a 곱하기 a분의 9b. 기하평균이 일정하지. aa, bb 루트 36은 36이 양의 제곱근. 따라오나? 36이 양의 제곱근이면 7이죠? 아, 정답. 6이네. 양변은 뭘 곱한다? 2를 곱하면 분자만 남잖아. 알겠지? 분자를 조금 적기 싫어서 선생님이 이 전체를 초록이 그냥 별로 둘게요. 괜찮지? 별 범위가 나오잖아. 별은 12보다는 크거나 같아. 단, 쓰이든 안 쓰이든 적어놓고 시작할게. 이 영어로 equation, 등호는 습관적으로 b분의 4a와 a분의 9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풀어버립니다. 양변에 a 곱 b의 최소 공배수를 곱할 겁니다. 좌변은 4a 제곱, 우변은 9b 제곱. 자, 이것도 푸는 거 잘 봐. 넘겨서 합차공식으로 풀어도 괜찮고 2a 전체 제곱과 3b 전체 제곱이 같다는 건 2a와 3b가 같을 때 성립해. 선생님 이건 안 돼요. 이건 왜 안 되지? 그렇지, 둘 다 양수를 했으니까 이건 될 수가 없어. 그 말은 a 대 b의 비율이 몇 대 몇? 3대 2라는 사실을 우리 제자들이 스스로 스타투를 발견할 수 있니? 자, 그렇다면 지금 별 범위는 12란 말이야. 이걸 가지고 좌변은 맹그롭스키 만들어 볼게요. 맹그롭스키를 만들 겁니다. 양변은 마이너스 1 곱해. 마이너스 별은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이. 좌변을 만들기 위해서 뭘 더해? 15를 더해. 두 번 안 씁니다. 그럼 좌라고 쓸게요. 맞죠? 여기는 15 더하면 좌변 전체가 나오잖아. 그래서 부등 안 바뀝니다. 3보다 작거나 같아. 다시 잘 봐. 이 좌변 전체는 다시 얘기하지만 특정한 값을 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값은 3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이게 3단 논법이 숨어 있단다. 그런데 어떤 n보다 작거나 갖고 싶어.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성립하고 싶은 거야. 만약에 항상 성립하고 싶은데 m 자리에 만약에 2를 대입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값도 있잖아. 안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4를 대입하면 될까 안 될까? 되지. 5, 6, 7 다 되지. 그럼 3.1은 어때요? 되잖아. 항상 성립하잖아. 근데 그 성립하는 것 중에 실수 m의 범위를 물었잖아. 근데 3도 돼 안 돼요? 되잖아. 그래서 m 범위를 성립하려면 m 값은 3보다 어떠하다? 크거나 같다는데요. 아시겠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런. 자, 아이고 실수했네. 4 더하기 9가 어떻게 15예요? 아하, 나 참 13인데 누가 15랬지? 맹가? 아유, 그만해. 아하, 이게 참 산수가 안 되네요. 여기 13입니다. 13이면 여기 13을 더하면 되지. 그러면 여기 1이다, 그죠? 그래서 m 범위도 틀렸네. 다 틀렸네. 여기 m이고 m 범위도 틀렸다, 그죠? 다시 여기 좌변값은 1 이하가 될 것이고 항상 성립하는 건 m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성립하지. 그래서 m 범위는 1 이상. 개념원리 고등수학 하 연습문제 79번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나중에 그래프로 풀 수 있어요. 이건 결국 직선 위에 있는 점이야. 결국 xy는 특정하지 못합니다. 아니 3x 플러스 2y는 자, 아니 직선 아니에요. 이건 뭐 선생님 그리는 게 민망할 정도로 이미 알고 있는 직선이라고.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인데 xy가 0보다 큰 이 부분만 성립하는 거야. 영역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알겠지? 굳이 그렇게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만은 그게 떠올라야 돼요. 그렇구나. 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함수로 접근하는 것도 정말 잘해야 된단다. 그러면 이 준식은 나중에 현역 고3쯤 되면 이거 그려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뭐 아직 먼 나라 얘기다. 그래? 이거 최대최소를 어떻게 계산할 건지를 고민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 아니 힌트는 근호 안의 값 3x가 있고요. 근호 안의 값이 2y 합이 16이잖아. 근호를 그치 벗길 수 있는 방법은 제곱을 안 주면 돼요. 이거 캡틴 n이라고 그냥 둬버릴게. 결국 캡틴 n의 최대최소를 묻는 거거든. 그런 주어진 힌트가 이렇게 스타 1 조건이 주어져 있잖아. 얘를 이용하기 위해서 for 스타 1을 이용하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을 한 값의 최대 최소를 계산할 거예요. 뭔 소리냐? n제곱은 좌변 제곱. 원래는 절대값 3x인데 x가 양수란 말도 이렇게 친절하게 주어져 있거든. y도 양수란 말에 친절하게 주어져 있거든. 그래서 3x 더하기 2y 더하기 2배 루트 6xy가 된다고. 따라오지? 얘는 스타 1으로 일정하잖아. 그러면 우리 제자들이 요 뒤에 있는 이 녀석 전체를 그냥 스타 4로 할게. 스타 4를 읽어낼 수 있으면 돼요. 자, 두 번째 단추예요. 4 스타 2를 스타 4죠. 네 번째 이 식을 리딩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야, 멋지네. 이 숨은 그림 찾기란다. 잘 봐라. 그렇지. 잘 찾았다. 너무나 당연한 점이야. 3x는 양수제. 2y도 양수잖아. 요거 서술형이면 선생님 좀 적어라. 이므로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나 같아. 얘를 그냥 적용하시면 돼요. 이 말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쓰시면 돼요. 양수면 무조건 쓰면 돼. 산술평균이라 함은 2분의 3x 더하기 2y일 것이고 항상 크거나 같아. 기하평균은 바로 만들어지네. 난 얘를 만들 거야. 양변에 그냥 2를 곱해버릴 거야. 그러면 분자. 좌변은 분자가 그대로 남고 우변은 2루트 6xy인데 이 녀석은 음수가 될 수 없지. 자, 선생님 만든 거 잘 봐. 이렇게 만든다고. 음수가 될 수 없거든. 그런 후에 이 녀석은요. 16이잖아. 스타 1 더해. 16을 더할 거야. 16을 더하면 이걸 왼쪽에 적을게. 16보다는 크지? 그래서 16 더하기 2루트 6xy 작거나 같지? 맞나요? 이게 지금 16이니까 그렇지? 32번 작거나 같지? 맞지? 이 녀석의 접근도 사실은 식으로 접근하는 건 책에 있으니까 기초가 안 되는 애들은 내가 함수를 해줄 수가 없어. 내가 함수를 한번 풀어봐 줄게. 이 녀석이 결국 뭐야? n제곱에 관한 함수네. 결국 2차 함수 아니에요? 잘 봐. 잘 보고 따라해라. 그래서 식으로 푸는 게 더 편하긴 해. 그런데 결국 함수로 자꾸 읽는 연습을 해야 여기 숨어있는 조건을 찾아낼 수 있단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2차 함수를 대충 그릴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뭐보다 뭐보다 크고 16보다 크고 16 대충 이 정도 대충 찍으세요. 여기 있고요. 32 이 정도 찍으세요. 안 그래? 그러니까 영역은 어디냐면 이거보다 크고 요것만 생각하면 돼. 이거 음수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n은 음수가 놓을 수 없거든 지금. 맞잖아. n은 지금 음수가 놓을 수 없는 상태잖아. 그래서 교점 찾아봐. 16이 나오는 교점은 4가 되죠. 32가 나오는 교점은 4루트 2가 되죠.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n축입니다. n 범위는 4초가 4루트 2 이하라고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면 학교생들 깜짝 놀라실걸. 이런 건 답지에도 없어요. 실력이 돼야 샘풀이를 알아듣는단다. 쉽지는 않지. 하지만 샘풀이가 맞아요. 식으로 푸는 거 보여줄까? 식으로 풀어준 건 30이 넘게 책에 그렇게 돼 있다. n제곱 마이너스 32가 0 이하를 푼 거야. 합성공식에서 2차 함수로 이렇게 푼 거야. 이렇게. 같은 말이다.
하지만 숨어있는 조건을 찾아내면 샘플이가 맞아요. 알겠지? 정확한 n 범위는 이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을 물었으니까 최대값은 4루트일 것이고 한 번 더 또 숨어있는 조건. 그럼 결국 이퀄이잖아. 이퀄이잖아. 이게 는이 성립했다는 것은 산술기하를 썼던 이 두 개 값이 같을 때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y 자리에 3x를 대입하면 6x는 16, x는 3분의 8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알겠지? 그 말을 나타내는 거야. 개념원리 고등수학 하 연습 문제 80번이에요. 자, 연속도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와, 이거 20그림 찾기거든. 전개식 이거 기억나나? 요거 x 플러스 별, x 플러스 하트, x 플러스 세모의 전개식은 x 세제곱 더하기 별 더하기 하트 더하기 세모 곱 x 제곱 더하기 별 하트, 하트 세모, 세모 별 곱 x 더하기 별 하트, 세모 그대로 접목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준식은 전개한다. 1세제곱 더하기 뭐라 합니다. a분의 2b, b분의 c, 2c분의 a 합에다가 1제곱 더하기 두 개 곱에 a 바로 곱합니다. 곱하면 ab분의 2bc 약분되죠? 바로 b약분되니까 뭐예요? a분의 2c 이 둘 곱하면 2 약분되고 a 약분되니까 c분의 b가 남죠. 아이고 헷갈려. 이 둘 곱하면 그렇지 2b분의 a만 남네. 곱하기 1 더하기 이 셋 다 곱하면 a 약분, b 약분, c 약분 되니까 1만 남네요. 어때요? 이렇게 되네. 자, 20그림 찾게요. 그런데 형태학적으로 뭐지? 자, 다시 풀어버리면 요거 다시 써볼게요. a분의 2b 있죠? 이거랑 연관되어 있는 게 쭉 뒤에 가면 이거 같이 한번 써볼게요. 2b분의 a 보이지? b분의 c 보이지? 넓게 봐 넓게. b분의 c랑 c분의 b 보면 어때요? 마지막 2c분의 a와 2c잖아. 2c분의 a와 이 녀석. 그렇지. a분의 2c를 함께 보고 상수 1 여기 1 있으니까 그렇지. 플러스 2 딱 적어주면 자 여기서 산술기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보라색 이 두 개 따로 안 적을게요. 괜찮지? 네. 이 녀석은 편의상 스타 1 스타 1 범위 바로 나타낼 수 있죠. 그죠? 네. 산술평균 기하평균 아니겠어? 거기다 2를 바로 곱하면 항시 2 곱하기 기하평균 1보다는 크나 같지? 자, 20그림 찾기 다 안 적어도 되겠지? 스타 2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야. 산술평균 원래 분모 2가 있는데 2를 곱했다 친 거야. 2루트 얼마에 곱하면 여기도 1이네.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서술 안 적으면 감점된다. 스타 3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2c분의 a 더하기 a분의 2c는 2를 곱하면 2루트 역시 분모 1이잖아. 맞죠? 자, 준식을 만들려면 이 변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도 부동 안 바뀝니다. 여기다가 더한 후에 거기다 한 번 더 플러스 2를 해주면 이 좌변 전체는 준식이지. 그거 나같이 1, 2, 6에다가 2를 더한 거니까 8이 되겠지. 알겠지? 최소값은 8 나왔어요. 하지만 숨어있는 조건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전체 이퀄을 성립한다는 건 얘도 이퀄을 성립, 얘도 마찬가지지. 그럼 스타1에서 보라색 스타1에서 산술기하평균은 그 두 개의 문자값이 같을 때 성립하는 거야.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곱하면 4b제곱이 a제곱이 되는, 그래서 2b와 a가 같아야 되는 거야. 스타2도 마찬가지야. b분의 c와 c분의 b가 같아야 되네. 그 말은 c제곱이 b제곱과 같다는 건 b와 c가 같다는 거야. 그래서 답이 나왔지만 하나 더 해줄게. 파란색에서 스타3에서 이 녀석이 같을 때 등호 성립하잖아. 그러면 a는 4c제곱 바꿔 얘기하면 2c 전체 제곱이잖아. 그래서 a제곱이 그죠? 그래서 a 값은 뭐 해야 돼? 2c에 되는 거야. 이렇게 관계식을 구현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거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낼 수 있다고.
개념원리 고등수학 하 확인 체크 118번 문제입니다. 자,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정의역은 지금 원소가 6개밖에 없잖아. 윤리 대입해 볼게요. F0의 의미는 그대로 있습니다. 0의 제곱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R을 구하래. 아니 0을 5로 나눠보세요. 뭐는 0, 나머지는 0. 맞나요? 네. 맞잖아. 그럼 F1의 의미는 뭔데? 1제곱을 5로 나누래. 아니 1제곱이란 게 1이잖아. 1을 5로 나눠보세요. 목은 0, 나머지는 1. 그래서 적어줄까? F0는 빵, F1은 1, F2도 계산해 보자고요. 2의 제곱을 5로 나누래. 4를 5로 나누면 목은 0, 나머지는 4. 그래서 F2는 4라는 거예요. F3의 의미는 이제 암산해도 괜찮지, 그지? 더 적어줄게요. 9를 5로 나눠봐. 5, 1은 5, 나머지는 4. F3은 4를 의미한단다. 두 개밖에 안 남아서 4제곱을 5로 나눠볼게. 16을 5로 나누면 3, 5, 15, 나머지 1. 그래서 F4는 1이 남는 거예요. F5는 5제곱을 5로 나누잖아. 그래서 25를 5로 나누면 5, 5, 25, 나머지는 0. 그래서 F5는 0이 되는 건데 fx의 치역을 물었어. 치역을 이렇게 적습니다. fx 바 x가 캡틴 x의 원소. 이거 조건 제시법이고 원소 날법을 적는다면 다 적어드릴게요. 자, 0이 있네요. 그리고 1도 있네요. 그리고 4도 있네요. 그런데 4, 1, 0은 중복이잖아. 두 번 안 씁니다. 답은 중괄호 0, 1, 4. 개념원리 수일 필수예제 5번입니다. 페이지 95쪽 대소관계를 물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식으로만 풀지 말고요. 함수를 풀기 위해서 로그 함수를 정리를 한번 할 겁니다. 자, 갑니다. y 콜 밑을 a로 하는 x의 로그가 함수가 있어요. 단 a가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그려지지? 어떤 함수? 1보다 클 때는 증가 함수의 모양을 갖는다고 했어. 우리 했던 그 복습이 이거였지. 밑을 2로 하는 x랑 밑을 3으로 하는 x의 차이점을 얘기할 수 있니? 바로다가 이렇게 그리면 돼, 안 돼요? 자, 맞아, 들려요. 어떻게? 이게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되면 되나요? 이렇게. 네. 맞지 않아? 아니야. 이렇게 그리시면 되나요? 네. 그렇게지. 1,0에서 만나고요. 빨간색은 2,1이고요. 이건 3,1을 지나야 되잖아. 그렇죠. 까먹을 수 있죠. 그죠? 자, 반대 복습에 0과 1 사이일 때 마찬가지요. 그림을 대충 그리지만 정확히 그리세요. 쌤 말에 다 뼈가 있다. 자, 쌤을 또 한번 그려볼게요. 내가 그렸던 게 그때 구체적인 예를 들었던 게 y 콜 밑을 2분의 1로 하는 x였어요. 딱 세 점만 찍으면 됐지? 2분의 1,1, 1,0, 2,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런데 밑을 3분의 1로 하는 x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자, 그 찍으면 됩니다. 1,0은 똑같이 나지? 그런데 3분의 1을 대입했을 때 1을 지나잖아. 3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을 지나잖아. 그래서 0과 1 사이일 때는 보라색이 더 위에 있고요. 1보다 클 때는 초록색이 더 위에 있어요. 자, 이런 기본형 정도는 4개 정도는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공식을 떠올리는 게 아니고 까먹었다면 즉석에서 유도하세요. 알았지? 그게 수학 공식을 지우는 방법이란다. 그래서 1번을 문제 풀겠습니다. 1번 그래프는 밑을 이동하는 로그로 다 올릴 거예요. 첫 번째 캡틴 A 3이라는 것은 밑을 이동하는 2의 3제곱이지. 알겠지? 우선 이렇게 표현할 거야. 캡틴 B는 가운데 있는 거 그대로 놔두세요. 손댈 게 없어요. 캡틴 C도 한번 건드려 볼게요. 캡틴 C는 밑이 4니까 2로 바꿔줄 거야. 그리고 밑을 2의 제곱을 하는 63의 로그잖아.
밑자리 지수 2는 분모로 내려간다고 해서 그래서 2분의 1 곱 밑을 2로 하는 63 2분의 1 전체를 진수자리 지수로 올릴 수 있잖아. 네. 그래서 밑을 2로 하는 루트 63이지. 참고로 루트 63은 루트 49보다는 크지. 네. 루트 64보다는 작잖아. 무슨 말이냐? 7이 여기 있고요. 8이 여기 있다 치자. 그지? 그러면 7과 8 사이 어딘가에 여기 대응된 이 값이 함수 값이 뭐다? 캡틴 C인 거예요. 정확한 값은 모릅니다. 상정 로고표가 있어야 정확한 값을 읽어낼 수 있거든. B는 어디 있어요? 7에 대응된 함수 값이잖아요. 이 점이 B인 거예요. 얘도 정확한 값을 읽어낼 수 없어요. 캡틴 C는 어디 있어요? 캡틴 A는 어디 있어요? 8에 대응된 함수 값이잖아. 조금 더 C보다 더 위에 있지. 이렇게 그리시면 어때요? 간격은 안 맞습니다만 얘는 되죠? 이렇게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 판단을 비교를 한다는 것은 B가 제일 작고요. C, A 순서다. 그래서 대수 판단은 너무 중요합니다.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대입해서 푸는 거 말고요. 이 그래프에 올려서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를 자꾸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문제는 밑을 3분의 1로 하는 로그로 씌울 거예요. 파란색 모양을 미리 그려놨단다. 이 녀석이 밑을 3분의 1로 하는 x의 로그 함수입니다. 이 녀석을 캡틴 P라 할게요. P점은 2일 때 대응된 함수 값이잖아. 요쯤 있겠네. 이 점이 캡틴 P인 거야. 두 번째, 캡틴 Q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 녀석은 어디 있어? 그렇지, 2분의 1, 0과 1 사이 딱 절반 위치에 대응된 함수값, 이 점이 바로 Q인 거죠. 그래서 2분의 1인 거지. 그럼 누가 봐도 P가 크니 Q가 크니? Q가 더 크지. Q는 양수, P는 음수. 마이너스 1도 마지막입니다. 이 녀석도 표현할 수 있니? 당연히. 이 녀석은 밑을 3분의 1로 하는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진수는 3이 되잖아. 3에 대응된 함수값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캡틴 R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여기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 그 녀석은 이 로그 함수의 정의역 자리에 3을 대입한 거야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누가 봐도 제일 큰 게 뭐야? 알겠지? 답을 정다면 R, P, Q 순서다 라고 적으시면 되는, 별 문제는 아니지만 별 문제 아닌 게 설명한 거야. 함수를 자꾸 설명해야 이해가 된단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하 역함수 파트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역함수는 f라는 함수가 있어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 중에 1대1 대응이 있어. 함수 중에 1대1 대응. 1대1 대응의 정의는? 그렇지. 수학으로 x1 not x2일 때 fx1 not fx2, 이건 1대1 함수를 나타내지. 이 중에 공역, 보통 이걸 y라 둬도 괜찮아. 책을 똑같이 해줄게요. 그래서 캡틴 y가 있을 때 캡틴 y 공역과 치역 fx 바 x가 캡틴 x의 원소일 때, 치역과 공역이 같을 때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부른단다. 알겠지?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 y = fx에 똑같은 표현이 y는 fx지. 그래서 f 이니셜 적어드릴게요. 보통 f를 적는 경우도 많단다. x에다가 펑션 작용하면 y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면 역함수라는 것은 f 인버스, 어디 가서 마이너스 1제곱 읽지 마세요. 역함수 f라 부른다. 또는 f 인버스, 이 녀석은 캡틴 y에서 캡틴 x로 가는 함수예요. 이렇게 가는 걸 f 인버스라 부른단다. 이렇게 가는 화살표. 그래서 이 녀석의 정의는 정역을 이게 y가 보는 거야.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안 되면 빠지면 돼버리잖아. 만약 f에서 1대1 대응이 아니고 1대1 함수라면 치역과 공역이 다르다면 거꾸로 갈 수가 없어요. 정역이 빠짐없이 대응돼야 되는데, 뭔지 알겠지? 다른 말로 정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다른 말로 공역과 치역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처음 할 때 이걸 x에서 x로 적었지. 이해되거든요. 여기서 x에 x를 적는 이해가 될 거예요.
아마 교과서에는 x에서 y로 돼 있나? 선생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렇게 맞아요. 그렇지. 그래서 f 인버스의 정의는 다른 말로 웬만하면 위치 안 바꿀게요. x는 f 인버스 y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한 줄이 정의예요. 근데 법칙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 자, 두 번째 접근이야. 이건 접근이 정의다. 누가 물어보거든 정의라 부르고요. y = fx에서 합성함수는 어떤 성질을 성립해? 교양부터 성립하지? 아, 속네. 지금 모르는데 공부 안 했다니. 아, 잠시만요. 원창. 그 합성함수의 법칙 중에 하나가 양변에 맞다. 아맞다는 도대체 어떤 합법칙이고 양변에 똑같이 f 인버스를 합성해도 그 등식은 성립한다는 거예요. 합성합니다. f 인버스 y는 f 인버스 합성 fx지. 지금 합성하는 거 맞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역함수로 합성하면 뭐가 되지? 항등함수. x 그대로 남지. 설명 필요하나? 이게 법칙이라고. 뭐 처음 배운 것처럼 그래. 가르쳐줬는데. 그냥. 같은 말이다. 정의로 접근해도 괜찮고 이걸 대부분 사람들 못 가르칩니다. 선생님들도 몰라요. 저 처음 봤는데. 그렇지. 내가 가르쳐줬는데 까먹어서 그래요. 자주 안 보여서 내가 그래. 아니, 잘 보고 따라해. 두 가지 다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왜 내가 이걸 잘 안 가르치냐면 정의도 아직 모르거든. 정의부터 알아야죠. 정의부터 익히면 나중에 법칙까지 섞어서 수업해 줄 거야. 알았지? 둘 다 기억해라. 내 말 정심해라. 이게 등식의 법칙이란다. 양변에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합성함수를 취해도 그 등식을 성립한다는 게 등식의 법칙이란다. 심지어는 이걸 안 배우고 졸업하는 애들 참 많아요. 왜 교육과정에 빠져있거든. 그래서 안 배우고 넘어가요. 나한테 배우고 넘어가. 이만큼이 합성함수의 정의야. 자, 그러면 두 번째. 합성함 성질은 뭐가 있어? 자, 세 번째네. 세 번째. 그럼 바꿔볼까? 역함수의 합성함수적 정의가 뭐야? 뭐라고요? 역함수의 합성함수적 정의. 잘 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어렵지 않다. 자, 어렵지 않다. 자, 여기 보세요. F 인버스 합성 F. 이 정의는 정역을 뭘로 하는 fx를 정역을 한단 말이야. 적는 자꾸 따라하세요. 그래서 이거 스몰 fx를 적는 거야. 근데 fx는 뭐야? 이 그림에서 y네. 그럼 f 인버스 y는 뭐야? 여기 있네. 그래서 역함수의 합성함수적 정의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합성함수를 하면 항상 아이덴티티 펑션,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똑같은 표현으로 수능 참 많이 논다. 어떻게 쓰냐면 F 인버스 합성 fx는 그렇지? x 그대로 놓는 똑같은 표현이니까 자, 다른 표현 보여드릴게요. 이래서 합성하면 항상 ix가 나와요. 자, 또 합성함수의 역함수적 정의. 자, 보고 따라하세요. f 합성 f 인버스를 할 거예요. 편의상 여기를 그냥 y, x 정의처럼 많아요. 어차피 정역의 의미거든. 근데 내가 문맥을 딱 맞춰줄게요. f 서클 f 인버스 합성 y라고 적을 거야. 얘는 정역을 뭘로 하는 f 인버스 y를 정역을 하는 f에 관한 함수라고 그러거든. 근데 f 인버스 y는 뭐야? x네. 깔맞춤 하나 되겠죠? fx는 뭐가 나와? y가 나오지. fx, y 나오잖아. 그래서 항등함수의 정의를 써서 어떻게 쓰냐면 똑같은 말로 f 합성 f 인버스는 i, y를 써. y를 대입하면 y 그대로 놓는다는 의미야. 이게 역함수의 합성함수 같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더 있는데 자 생각하겠습니다. 더 있어요. 더 적어줄까? 하나만 딱 줘. 우리 아이들 또 눈이 초롱초롱하네. 하나 더 보여줄게. 수능에 진짜 많이 노는 겁니다. 이거 했던 거예요. 이 두 개 정의만 안다면 FA가 B라 한다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F 인버스 B는 A가 되는 거예요. 정의로 접근해도 괜찮고 법칙으로 접근해도 괜찮은데 해보시면 정의에 집중을 좀 해볼까? A에서 B로 가는 걸 F라 불러요. 그러면
y에서 x로 가는 걸 f 인버스라고 부른다는 게 destiny, 정의란다. 이렇게 가는 정의를 이렇게 적은 거예요. 맞죠? f 인버스에다 b를 대입하면 a가 논다는 거지. 정말 수능에 잘 놉니다. 이걸 익혀야 그 다음 버전 이제 고등수학에서 가장 어려워한다는 우리 아이들이 역함수의 미분법이 이해가 돼요. 이것도 설명을 선생들이 설명을 못하니까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진짜 쉬운데 세 번째 제대로 배운 애들 치고 이거 못 푸는 애들이 없어요. 왜? 기초가 탄탄하거든. 이거 기초가 안 되면 다음 단계 역함수 미분법 자체가 진짜 최고 난이도 수학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 배우면 공식을 그냥 외워서 풀어야 될 수가 있어. 그때만 틀려버리는 거야. 개념원리 수1 필수의 이제 6번의 1번입니다. 페이지 95쪽. 자, 식에 의한 풀이도 나중에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그리기 좀 힘든 함수들이 계속 연달아 나올 거야.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그릴 수 있는 건 지금 그리세요. 자, 왜 역함수를 그리놨냐면 역함수를 구할 때 원함수 y = fx라는 게 있어. 이 원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반드시 구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구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걸 제일 좋은 건 그릴 수 있는 건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리지 못하는 건 식으로만 풀어야 될 때가 있단다. 정의역 치역을 구한 후에, 그런 후에 어떻게 구한다? x랑 y 위치를 바꾼다는 건 치역을 정의역으로, 정의역을 치역으로 바꿔야 되거든. 알겠지? 그런 후에 세 번째 스텝은 y에 대하여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이 3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림을 그리라는 거야. 자, 이 녀석은 y = 3의 x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평이도 하고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에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미리 좀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이 파란색 함수를 잠깐만 읽어내 본다면, 자, 원래 치수함수는 0,1을 지나고 이렇게 생긴 모양이지. 근데 그 반드시 지나는 0,1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병행해서 2,1을 반드시 지나요. 이것도 읽어내셔야 됩니다. 알았지? 오,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 점 반드시 지나요. 그래서 정의역은, 이 파란색 함수, 이 녀석의 정의역은 대입 못하는 x는 없지. x와 x는 모두 질수, 캡틴 R. 치역은 뭐예요? 지금 생각되어 있지만 1보다 커요. y축으로 1만큼 병행이 되어 있잖아. 원래 y = x, 3의 x제곱 이렇게 그려지지. 복습해. 점근선은 x축이 돼. 그러니까 y = 0이 되는데 y축으로 1만큼 병행이 되었으니까 점근선도 올라가잖아, 한 칸. 그래서 찬찬히 진짜 디테일하게 그리셔야 됩니다. 알겠지? y 봐. y는 1보다 크다. 다른 말로 점근선이 y = 1이다. 그런 후에 이제 이거 첫 번째 단추지. 정의역, 치역을 구한 거야. 그 말은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야. 두 번째 스텝은 x와 위치 바꾸세요. 오호, x와 위치 바꾸면 두 번째는 x-1은 밑을 3으로 하는 y-2제곱이 되네. 얘를 로그로 바꾸려면 y-2는 밑을 3으로 하는 진수 x-1이 된다고. 그 답은 나와요. y 대정리하면 얘가 답인데, 그래서 만약 이렇게만 탄생했다면, 앞에 그 전혀 몰라. 이렇게만 탄생했다면 진수는 0보다 크겠지. 이 녀석이 진수가 되는 거야. 틀렸나요? 얘가 정역이 되는 거야. 진수는 x-1이고 0보다 크겠지. 이렇게 쓰는 건데, 내가 깔맞추면 이유가 원래 치역이 정역으로 바뀌는 거야. 알겠나? 이런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원래 근데 탄생을 이렇게 탄생을 했다면 이 녀석의 치역은 대충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밑을 3으로 하는 x 그래프는 1,0, 3,1, 3분의 1, -1 이렇게 지나는 형태잖아. 그래프를 x축과 내가 삼각자라고 했지? 이 삼각자 기억나지? 삼각자를 그대로 1만큼, 2만큼 평이동한 거거든. 이해되나? 그래서 빨간색 모양이 나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점근선은 지금 생각되어 있지만 x = 1이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1보다 크다는 말 알겠지? 그래서 치역은 원래 함수의 정의역, 이 치역이 되는 거야. y 봐, y는 모든 질수. 어때? 완벽하게 이거 딱 떨어지지. 이거를 이해해야 이 다음 레벨 미분법, 적분법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기초를 찬찬히 다져두세요.
이 어려운 수위를 어떤 아이들은 진짜 빨리 해가지고 2달 만에 끝내는 애를 봤어요. 하나도 몰라요, 이게. 하나도 몰라요. 2달 동안, 2달 해가지고 이거 수위를 2달 만에 마스터한 애가 있대. 지 말로 마스터했대. 물어보는 것마다 다 모르더라고.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하나도 몰라요. 누구지? 자, 그래서 역함수는 반드시 함수로 해석한다는 게 기본이다. 개념원리 수일 필수예제 6번에 2번입니다. 자, 역함수 대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 이 함수는 무슨 함수? 그렇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건 그 함수는 무슨 함수? 1대1 대응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표현이. 그래서 그 다음 버전이 도함수를 쓸 때 0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연결된단다. 중요합니다. 이 그림은 그릴 수 있죠. 자, 미리 좀 그려놨어요. 자, 이 녀석을 읽어낸다면 한글로 읽겠습니다. 밑을 이루하는 x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이라는 거지. 로그 함수는 x축 평 이동할 때 점근선이 바뀌잖아. 이런 갈색 모양은 점근선에 x 이퀄 1이 숨어 있어요. 쭉 증가하는 함수 맞지? 맞아요. 이렇게 되는 함수예요. y 이퀄 x라는 교점이 안 생긴다는 것도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해요? 선생님? 잘 보세요. 원래 1,0을 지났잖아. 네. 녀석이 1만큼 올라가니까 2,1을 지나거든. 그렇지. 적당히 대입해서 지나지 않는다는 걸 그냥 대입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르게 풀 수 있지만, 예를 들면 5를 대입해봐. 5를 대입하면 진수가 4가 되니까 2 더하기 1, 3을 지나잖아. 이 말인 거야. 그래서 y 이퀄 x와 교점이 안 생긴다는 것도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다. 이 정역은, 그래서 x는 1보다 큰 게 정역이 되는 거야. 치역은 색깔로 바꿔줄까? 치역은 모든 실수지. 1대1 확인한 거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1대1 대응 확인했어. 두 번째. x와 위치 바꾸세요. 이 말은 정역을 치역으로, 치역을 정역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y자리에 x를, 그래서 밑을 2로 하는 y-1 플러스 1이 되네. 1을 휙 넘겨. 그럼 x-1은 밑을 2로 하는 y-1 지수로 바꿔. y-1은 밑을 2로 하는 x-1 제곱이 되네. 그치? 근데 그릴 수 있지만 이제 나중에 그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쌤처럼 치역을, 자, 얘를 적어야 돼요. 정역을 얘를 적어야 돼요. 이 치역이 원래 함수의 정역, x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그릴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지만 그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적어주는 거다. 정역이 치역이 되는 거예요. y. 알겠지? 문자를 바꿔주는 거다. 알겠지? 이렇게 쓰는 거야. 실제로 해볼까요? 이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이걸 보라색으로 바꾸면 이 녀석은 y는 밑을 2로 하는 x-1제곱 플러스 1이니까 원래 2x제곱 이렇게 지나는 함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래서 점근선이 뭐가 돼요? 이 녀석 y 이퀄 1이 점근선이 되는 거지. 원래 2x제곱 그래프는 x축이 점근선이잖아. y 이퀄 0이 점근선이었는데 y축을 1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이 함수의 점근선은 y 이퀄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그래프를 그대로 읽려면 대입 못한 x는 없고요. 정형 모두 실수 맞지? y는 1보다 커야 되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개념원리 수일 페이지 96쪽 필수예제 7번입니다. 자, 밑을 이루하는 x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우선 x절편 여기 천천히 보셔야 돼요. 여기 빨간 점 여기가 바로 1이라는 거 바로 나오셔야 돼요. y 이퀄 x란 말이 주어져 있다면 그 위에 쭉 한 칸 올라간다면 이 점이 1,1이 되겠지. 점을 찍을게요. 이 점 캡틴 A 난다면 오케이 1,1. 그러면 그 y좌표 1이잖아. 그럼 b를 구하려면 이 점 잡아. 이걸 캡틴 B라는 표현을 쓸게요. for 캡틴 B를 안다면 이 녀석은 y가 1과 뭐랑 연립한다? 밑을 2로 하는 x의 로그랑 연립하는 거야. 물론 암산 되겠지만 습관적으로 자꾸 정리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x는 2의 1제곱. b 값이 2라는 거지. 그 말은 캡틴 b가 2,1이라는 거야. 여기 b가 2가 되는 거야. 그럼 쭉 올라가면 이 점은 캡틴 c를 안다면 c는 2,2가 되겠지.
완전 적어줄까? 이 점을 초록점 C를 한다면 C점 좌표는 2,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점 D를 계산하고 싶어. for D를 계산하려면 y equal 2. 여기 y equal C의 y좌표를 나타내잖아. 이거랑 밑을 이루하는 x랑 연립하는 거지. 그래서 이는 밑을 이루하는 x, x는 2의 제곱,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몰 c가 4라는 거고 점 D 좌표는 4,2가 된다고. 따라오지? 한 칸 더 올라가면 이 점을 E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E에 대응되는 함수 값은 얼마? 여기 지금 C가 4다고 왜 2로 적어놨어? 이 점이 2다,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4가 되겠어. 그래서 4,4라는 점이면 이 점을 편의상 F라는 점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F점을 계산하려면, 그죠? Y equal 4랑 Y equal 밑을 이루하는 X랑 연립하는 거야. 그래서 밑을 이루하는 X는 4, 만족하는 X는 2의 4제곱, 16이 되고, 스몰 d가 바로 16이 되는 거지. 맞나요? 네. 이 녀석이 16이라고. 그래서 F점 좌표는 16,4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스몰 d와 c를 빼는 건 뭐 계산이고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좌표 위에 올려도 자꾸 그림을 좌표로 찍는 녀석. 그래서 이건 흔히 다른 말로 좌표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고3 수업할 때 그 사선식에 대한 얘기를 좀 했거든. 혹시나 그런 사선식 얘기하면 꼭 얘기하라. 선생님이 유도해 줄 테니까. 그냥 외우는 거 아무 의미 없다. 개념원리 수일 페이지 96쪽 필수의 제 8번입니다. 자, 우선 얘부터 읽으면 얘는 밑을 이동하는 x 그래프는 1,0을 지나죠. 네. 그래? 그럼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을 x축과 평행하게 마이너스 4만큼 평행해도 하니까 점근선 x equal 0이 뭐가 되지? x equal 마이너스 4가 되죠. 이거 적어놓고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다. 점근선. 그래? 근데 원래 1,0은 그럼 어디를 지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3,0을 지날 수밖에 없지. 그리고 y절편 계산할 거예요. for a점을 계산하려면 y절편 x자리에 0을 대입한 거랑 y equal 몇을 이루하는 x 플러스 4를 연립하면 되잖아. x자리 0을 대입하면 로그 4. 그래서 y는 2가 되지. 이 말은 a점 좌표는 0,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y값이 2면 x 언급할 수 있지. b점을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y equal 2랑 밑을 2로 하는 x를 연립하면 되지. 맞죠? 안 빠르죠? 그래서 x는 4. 그 말은 b점의 x좌표가 4. 그래서 캡틴 b는 4,2가 된다는 거야. 아주 섬세하게. 그죠? 그럼 c점은요? 바로 계산합니다. c점은 4, 바로 계산합니다. 4를 대입하면 진수가 8이 되잖아. 그래서 3이 되죠. 그래서 y좌표, 이 녀석이 3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d점을 계산할 거예요. c의 y좌표 3이랑 밑을 2로 하는 x는 연립하면 자, 암산되죠? x는 2의 3제곱 8이 되겠네. 얘가 8이 되고 점 d좌표는 8,3이 되지. 그런데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평행하게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이 거리 평이동자라고 부릅니다. 평자 이렇게 전부 다 같지. 네. 괜찮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 물론 나중에 정적분으로 풀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게 되면 이대로 풀 수도 있어야 돼.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해라. 이 곡선으로 둘러싼 이 부분을 그대로 평이동하면 이 점을 곡선 모양과 직각 끼고 있는 이걸 평이동해도 괜찮지. 이렇게 올려버려. 겹쳐지잖아. 아까 얘기했지만 평행이동 그대로 평이동하는 거잖아. 그래서 둘러싼 도형 넓이는 원래 곡선인데 이 점을 편의상 h를 한다면 직사각형 A, B, C, H와 넓이가 같지. 맞나요? 그래서 밑변 4, 높이는 1, 답은 4.